수첩은 일부러 불태우게 한 거였어요. 윤세영의 말에 구하나와 신여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윤세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면서 최명지가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직도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불타버린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벽을 따라 삐뚤어진 액자마저 이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수첩이 불길에 삼켜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증거와 희망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잔해를 밟으며 무너진 흔적을 살폈습니다. 온몸은 떨리고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지만 어느새 까맣게 그을린 손가락 끝으로 바닥의 재를 허무하게 흩어내고 있었습니다. 낮게 혼잣말처럼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끝이야. 이건 완전히 끝이야. 저걸로 모든 증거가 다 없어진 거야. 마치 공기가 무거워진 듯 구하나도 숨을 고르며 잿더미 위를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최후의 증거를 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부추기듯 작게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다 끝났다고 단정 짓긴 이르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여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라는 말을 뱉어버렸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그렇게 쉽게 체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죄를 밝히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는데 불길에 다 타버리다니라는 속내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나야, 더 어떻게 해야 해? 이거 없으면 우린 다시 원점이잖아. 그 원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최명지에게 당한 일이 그대로 반복될까? 그간 노력했던 것들이 헛수고로 끝날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눈빛을 단단히 하고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도 알아요. 얼마나 막막한지. 근데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유진이 생각하면 우린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유진이라는 이름에 신여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갖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래, 윤유진, 내가 지키지 못했던 딸. 그 존재만으로도 더는 물러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이 사라졌다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신여진의 손은 이미 허공을 갈라 허탈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증거를 어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걱정해주는 구하나의 표정이 희미한 위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진짜 이번엔 끝일지도 몰라.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구하나는 그런 신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무겁고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포기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윤유진의 복수를, 은총이의 안전을 이제 누가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구하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불타버린 수첩 대신 다른 길을 찾기 위해 그녀 옆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든 저택 안은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실내 공기는 한껏 가라앉았지만 그 틈새를 기세등등한 발자국 소리가 메웠습니다. 바로 최명지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니 신여진 앞에 서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많이 허탈하신가 봐요? 어쩌죠? 증거라는 건 다 타버렸잖아요. 신여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최명지의 모습이 뻔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대놓고 조롱하는 태도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불에 그을린 벽을 배경 삼아 서 있는 그녀는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된 듯 보였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명지는 저택 안을 둘러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는 질문 대신 이미 자신이 주인처럼 행동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 집 이제 제 것 같은데요. 잃어버린 수첩도 그렇고 더 이상 날 막을 증거는 없잖아요. 신여진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불타버린 수첩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최명지에게는 그것이 눈엣 가시였을 테고 이제 사라졌으니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 내가 널 그냥 둘 것 같아? 최명지는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성큼 걸어가 소파에 앉아버렸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된 안주인이라도 된 듯 주위를 훑어봤습니다. 어머,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네요. 그런데 이제 좀 고쳐야겠어요. 여기저기 탄 자국도 있고 분위기도 너무 칙칙하잖아요. 신여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투성이가 된 집안에선 최명지의 목소리가 온 사방에 울렸습니다. 싸늘함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막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증거가 없어진 마당에 어떻게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다. 최명진은 대답 대신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항의하는 신여진을 무시한 채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제스처였습니다. 발소리는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고는 미세한 먼지까지 털어내며 선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편하게 구경이나 하시죠. 이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신여진은 분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내쫓을 뾰족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벌어지는 전횡이 한없이 두려우면서도 언젠가 분명히 끝장내겠다는 다짐을 불태우며 그녀는 꾹 참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세영은 노을이 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실은 내 작은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죄책감이 쉴 새 없이 꿈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와 숨쉬기조차 벅찼습니다. 결국 방을 나와 곧장 거실로 향한 윤세영은 그곳에 앉아있는 구하나와 신여진을 보자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울먹이는 목소리에 구하나는 차마 얼굴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윤세영이 순순히 사죄하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처음엔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은 냉랭하게 굳어졌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속아서 그 거짓말을 키워왔다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네가 뭘 해도 너무 늦었어. 그 말에 윤세영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듯한 울음을 삼켜내면서 어떻게든 두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를 배신할 수 있나라는 갈등이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윤세영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도 최명지의 수작에 휘말렸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은총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윤세영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녀에게 상황이 새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세영아,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윤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상태로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간절히 묻고 싶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은총이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신여진은 윤세영에게서 눈길을 돌린 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해치는 건 직접적인 악의가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최명지의 범행을 돕게 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직도 엄마 편에 서 있다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결국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안 서. 엄마 편에 안 설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책임지고 싶어. 그 말에 구하나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책임지고 싶다니 이건 마치 무모한 결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신여진 역시 반신반의하며 윤세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절할 정도로 진심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몰라, 그래도 무언가 해야겠어. 그래야 내 죄책감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아. 신여진은 한숨처럼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쓰디쓴 체념과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엄마랑 얽혀있는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네가 무너지는 건 더 보고 싶진 않다. 그 말을 듣고 윤세영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구하나는 가만히 그녀의 등 뒤를 받쳐주며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땀에 젖은 손이 떨렸지만 윤세영은 오히려 그 불안한 손을 쥐고 단단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밤 공기가 축축하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창가에 걸터앉아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조심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돌아보았고 그곳엔 윤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석양 무렵 사죄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꾹 다문 입술에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는 경계심이 스쳤지만
이미 윤세영이 감당하고 있는 죄책감을 알기에 구하나는 차갑게 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세영은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듯 왼쪽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든 얼굴에는 불안감과 결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나 엄마를 속여서라도 자백받아낼 거야. 가만두면 안 돼. 더 이상은. 구하나는 깜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최명지의 딸이라 해도 최명지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딸마저 이용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네가 마음먹은 건 알겠는데 설마 엄마가 널 의심 안 하겠어? 윤세영은 입술을 깨물며 창문 밖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난날을 후회하는 안타까움과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의심하겠지. 근데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은총이도 위험해질 거고 큰엄마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더는 이런 죄책감 안고는 못 살겠어. 구하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무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한편으론 혹시나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어렴풋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 설마 딸한테까지 경계하진 않겠지. 근데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가 널 완전히 버리면 어떡하려고. 윤세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과 체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버림받음을 각오한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잃을 게 있어도 이번엔 내가 막아야 돼. 그 말을 듣고 구하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거기까진 하지 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지금 상황에선 이 방법 외에는 별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총이가 어느새 문틈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이모를 바라보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세영아, 은총이가 너 불쌍하대. 네가 진심이면 나도 믿어볼게. 윤세영은 놀란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둘은 아직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협력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 휴대폰 진동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윤세영은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주저하듯 발신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곧 자신이 전화를 걸기로 결심한 최명지의 번호였습니다. 이젠 한 발을 더 디뎌야 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휴대폰 너머에서 잠시 묵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전화야? 뭐 긴급한 거라도 있어? 윤세영은 심장 박동이 터질 듯 느껴졌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음성을 꾸몄습니다. 마치 뭔가 통쾌한 비밀을 공유하려는 사람처럼. 그냥 엄마도 홀가분하지 않아? 수첩 다 태워버려서 이제 걸릴 거 없잖아. 사실 좀 시원하지 않아? 최명지의 숨소리가 한순간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그래, 수첩이 없어졌으니 나도 살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왜 네가 물어? 윤세영은 작게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자신을 의심하진 않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나도 엄마가 저택에서 벌인 일 보고 좀 통쾌했어. 큰엄마 완전 KO 됐잖아. 다른 증거도 없을 테고 잘 된 거지 뭐. 최명지의 목소리가 살짝 들뜬 기색을 띠었습니다. 후후, 넌 내 딸이긴 하네. 이제야 철들었어. 윤세영은 속으로 쓰라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오늘 대화는 그녀의 방심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솔직히 말해봐. 그날 큰엄마 쓰러진 거, 그것도 엄마가 다 계획한 거지. 회장실 들어가서 장악한 거, 솔직히 나 멋있다 싶었어. 최명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한 일을 윤세영에게 전부 말해도 되는지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확고한 안전권 안에 있다고 믿는 그녀는 대담해지기 쉬웠습니다. 물론이지. 그런 거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 난 목표가 있으면 뭘 해도 한다고. 너도 날 좀 배워둬. 이게 다 널 위해서 한 거니까.
윤세영은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날 위해서라는 말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애당초 최명지가 걸어온 길은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아, 엄마. 나 그런 엄마가 존경스럽긴 해. 수첩 불태우는 순간 진짜 통쾌했어. 이 말에 최명지는 흠칫했지만 윤세영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딸이 기특하다고 여긴 듯 어깨가 으쓱해질 법했습니다. 윤세영은 휴대폰을 살며시 내려놓고 미리 켜둔 녹음 앱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빛났습니다. 조용한 새벽 윤세영은 침대 옆 협탁 위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이어폰을 꼽았습니다. 방금 전 최명지와의 통화는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곧장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나 솔직히 궁금해. 최명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지만 이미 경계심은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또 뭔데? 한밤중에 귀찮게. 빨리 말해. 윤세영은 전화기 너머를 흘끗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 근데 저택에서 큰엄마 쓰러졌던 날 그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지. 말이 끝나자마자 한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윤세영의 손은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곧 최명지의 한숨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몰랐다고? 다 네 편 들려고 한 거였어. 형님이 혼수 상태에 빠진 순간 내가 얼마나 후련했는데. 그 한 문장이 윤세영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녹음 앱에서는 파영이 깜빡이며 최명지의 목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네. 난 그때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인 줄 알았지. 최명지는 작게 흥분한 기색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네 덕분에 편했지. 그때 네가 조용히 내 편 들어줬으니까. 무슨 의심을 해도 증거가 없었잖아. 윤세영은 무력감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를 더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진짜 엄마가 다 한 거였네. 솔직히 뺑소니 때도 엄마가 다 처리한 거잖아. 최명지는 순간 흥이 오른 듯 미묘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수첩이 없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어떤 비밀이 흘러나오든 상관없다는 태도 같았습니다. 그래, 뺑소니든 살인미수든 결국 다 나 혼자서 한 거야. 근데 어쩌라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뭘 더 밝혀낼 건데? 이게 끝이라는 말에 윤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딸로서 그저 무너지고 싶었지만 이미 자신이 나선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수첩 태워버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최명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이제 감출 필요도 없어. 너야말로 멈춰. 괜히 분란 일으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윤세영은 통화를 끊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녹음 앱은 이미 모든 걸 담아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엄습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영은 피곤에 절여진 몸을 이끌고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매장을 통째로 빌리다시피 해서 조용히 만나기로 한 것은 구하나와 신여진에게 결정적 무언가를 건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잔뜩 초조한 얼굴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 후 문이 열리고 구하나와 신여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노트북을 테이블 위로 돌리며 녹음 파일을 재생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들어봐. 구하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띠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신여진은 옆에서 조용히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최명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뺑소니든 살인미수든 결국 다 나 혼자서 한 거야. 신여진이 혼수 상태 된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데. 구체적이고 날 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당혹감은 곧 분노와 비통함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신여진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이걸 전부 혼자서 계획했다고.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걸 어젯밤 새워 녹음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장황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일이 전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이거 네가 직접 엄마랑 통화한 거야? 진짜로? 구하나는 문득 지난밤 그녀의 결심이 떠올라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엄청난 모험을 했구나. 동시에 그 노고가 안쓰럽기도 했고 이 정도까지 해야만 최명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에 비애가 밀려왔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다. 윤세영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하나는 노트북에 손을 얹고 파일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녹음 시간은 제법 길었고 거기엔 최명지의 악행을 스스로 털어놓는 음성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수첩이 없어도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영아, 고마워. 이 파일 우리 꼭 제대로 쓸게. 신여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속에 깃든 처절함이 드러났습니다. 최명지가 정말 이 모든 걸 했어라는 충격과 이젠 더는 막힐 게 없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사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끝까지 못 막은 내가 너무 한심했어. 그래도 이제라도 끝내야지. 윤세영은 비로소 약간 마음이 놓인 듯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를 살짝 풀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녀의 손등을 스치듯 잡아주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셋은 그 카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버린 수첩이 남긴 절망 위에 녹음 파일이 희망처럼 깃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인 간 통화 녹음은요,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해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법률사무소 응접실에서 신여진과 구하나는 조용히 그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똑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윤세영이 직접 얻어낸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데 불법 녹취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통화한 사람 중 한 명이 녹음한 거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에요. 거의 합법 녹취로 보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제 판단으론 충분히 쓸만해요. 그 말에 구하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제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 어린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곧장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하시죠. 혹시 경찰 쪽에서 불법 녹취라고 시비를 걸어도 윤세영 씨가 직접 참여한 통화니까 가능성 높아요. 판단은 경찰 몫이지만요. 제 눈엔 자료도 부족해 보이지 않고요. 신여진은 작은 떨림이 느껴지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파일 하나가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락 같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파일로 최명지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경찰 판단에 따라 달렸지만요. 뺑소니, 교사나 살인미수 관련 내용이 직접 담겨 있다면 가능성 충분해요. 최명지가 도주할 위험까지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한쪽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 녹음 파일을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담당자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이 정도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연락이 닿은 신여진과 구하나는 짧게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두 사람은 옅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그 어둡던 그림자가 한 겹은 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나야, 정말 다행이다. 이제 겨우 한 발 내디딘 거죠. 바로 그 순간 경찰 측으로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신여진은 핸드폰을 꼭 쥔 채 흔들리는 눈동자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라는 묵묵한 결심이 서로의 표정에서 교차했습니다. 최명진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른 채 기고만장하겠지만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이 조심스레 내디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녀를 몰락시킬 사건의 문을 열어젖힐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택의 응접실에 앉아있던 최명진은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도 이제 곧 내 소유가 될 텐데 저 커튼이나 가구도 싹 갈아엎어야지. 머릿속은 온통 리모델링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라는 굵직한 목소리에 최명진은 불쾌하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뭐야? 증거도 없으면서 또 시비 걸러온 거야?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최명지 씨, 뺑소니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명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밖으로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형사들이 이미 그녀의 양쪽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나 안 가. 무슨 영장으로 이래? 난 동의 못해. 체포영장을 흔들어 보이는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겐 녹음 파일과 관련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최명진은 눈을 부릅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녹음 파일? 그거 불법 녹음이잖아. 그런 게 증거가 돼. 그때 가만히 지켜보던 윤세영이 나타났습니다. 갈등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동생처럼 곁에 서 있던 아이가 아니라 엄마와 완전히 결별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최명진은 윤세영을 보자 더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아?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배신자 네가 내 딸 맞아? 네가 제대로 도와주기만 했으면 지금 이 꼴 안 났어. 윤세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넘쳐나는 눈물을 억누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이건 진짜 더는 하면 안 되는 짓이었어. 이제라도 막아야 했어. 최명진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곧 형사들이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주변 물건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너 두고 보자. 나 다 기억해 둘 거야. 욕설이 뒤섞인 비명의 윤세영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명지를 보며 윤세영은 겨우 몸을 지탱한 채 지켜봤습니다. 이게 엄마와의 마지막 일 수도 있겠지. 마음 한켠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 잘못된 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 최명진은 끝끝내 불법 녹취 짜고 친 각본을 외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세영은 그 기세에 휘말리지 않으려 손가락을 꼭 끼워 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참의 소란 끝에 싸늘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뺨에는 영락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검사 앞에서 최명진은 잔뜩 굳은 얼굴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류가 감도는 조사실 안에는 윤세영과 신여진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뺑소니, 사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가득 찬 서류를 들춰볼 때마다 최명지의 눈썹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최명지 씨, 녹음 파일 보면 뺑소니랑 살인미수 인정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최명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벌컥 소리쳤습니다. 그 녹취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냐고요? 그 순간 신여진이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냈던 동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는 게 기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너 또 거기서 거짓말하면 어쩌려고 그래? 최명진은 고개를 획 돌려 신여진을 노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님이라 부르며 비위를 맞추거나 뒤에서 암암리에 조종했을 텐데 이제는 대놓고 반발하는 태도였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보자는 거잖아요. 그때 윤세영이 살며시 얼굴을 숙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충격도 컸지만 이 자리에서 엄마가 또다시 거짓말을 이어가는 걸 보니 몸이 떨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인정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젠 소용없잖아. 최명진은 딸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네가 날 팔아넘긴 거잖아. 네가 내 딸인지 아니면 큰엄마 조카인지 모르겠다 정말. 윤세영은 입술을 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정리임을 알기에 참아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최명진은 결국 사실을 부인하는 말과 울분을 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신여진은 아직 마음 한구석이 착잡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구나. 윤세영을 흘끗 보니 딸과 엄마가 걷던 길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엇나간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최명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신여진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뒤늦은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형님이 날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예요. 신여진은 반말로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젠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법이 판단하겠지. 윤세영도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흐느꼈습니다. 엄마도 나도 너무 많은 걸 망쳐버렸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조사가 마무리되고 최명진은 경찰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게 나와 엄마의 끝이라는 절망 속에서 윤세영은 눈물을 지울 줄 몰랐습니다. 바뀌어버린 운명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 답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예배당 안 투명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조촐하게 앉은 하객들은 조용히 웃음 짓고 있었고 그 앞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구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걱정했던 수많은 일들이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비로소 찾아온 행복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옆에서 기다리던 황진구는 살짝 떨리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르사주를 단 정장 차림은 깔끔하면서도 눈부셔 보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명지와의 충돌, 신여진의 사건으로 어둡게 지냈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구하나에게 다가가는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구하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자신의 표정이 조금 어색했지만 곁에 있는 동생들과 은총이의 응원을 떠올리자 용기가 솟았습니다. 이제 곧 황진구와 함께 평온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선명해졌습니다. 저 준비 다 됐어요. 황진구는 밝게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하나씨 오늘 정말 예쁘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간소한 의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를 교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하나씨 옆에서 평생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은총이는 해맑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둘은 마주본 채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동안 시련으로 가득했던 날들 이후 찾아온 이 조그만 행복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명지의 범행이 드러나고 모든 사태가 법의 심판 아래 놓이면서 구하나와 황진구는 오롯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의 입양 문제도 순탄히 진행 중이었고 신여진 역시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왔습니다. 이젠 너희가 은총이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오르간 선율 대신 간단한 현악 연주가 흘러나오는 결혼식은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했네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요. 이제부터는 하나씨랑 은총이랑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구하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훔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 있을 시간이 더 소중할 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입맞춤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배당 문 밖으로 나오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이들 앞길이 환하게 트일 것이라는 축복인 듯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매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로 된 방청석에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선 최명진은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판사의 선고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명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숫자가 언급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세영은 숨을 멈춘 채 판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손마저 시리도록 떨렸습니다. 최명진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라고요. 다 억울해. 그러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마당에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오자
최명진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세영아, 네가 이럴 수 있어? 네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윤세영은 피고인석 뒤쪽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수그락수그락 떨어지며 그녀 역시 엄마의 파멸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신여진을 노려봤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팔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저기가 마치 불길처럼 뻗쳐나오는 듯 했습니다. 다 형님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형님이 나를 내쫓아서 그런 거라고요. 신여진은 방청석 한편에서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똑같이 쏘아붙였을 테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 소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인정하고 반성해. 그러나 최명진은 막무가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도관이 그녀를 이끌자 결국 내가 복수할 거야. 나중에 꼭 갚아주겠어. 라는 소리만 남긴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비참하고도 처연했습니다. 윤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는 숨을 삼키며 외면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신여진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윤세영이 천천히 다가왔지만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분노에 찬 최명지의 마지막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는 돌이킬 길이 없었습니다. 끝났네요. 신여진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결과야. 너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무너진 모녀의 길을 다시 복구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라도 결론이 났음에 어쩌면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명진은 결국 교도소에서 긴 형량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 이들은 그녀가 아직 분노와 원망을 거두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제 아무도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낮의 하늘은 새파랗게 빛났고 아이들은 교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거리를 누볐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잡고 작은 꽃집에 들러 생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이 꽃은 이제 곧 퇴근할 황진구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은총이는 신나게 달려가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하고 불렀을 때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황진구가 한껏 웃음 띤 얼굴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진구씨, 오늘 일찍 끝났어요? 네, 오늘은 일정이 빨리 끝나서요. 이 꽃 설마 제 건가요?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예뻐서 샀어요. 자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황진구는 활짝 웃으며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하나씨가 주니까 더 좋은 거죠. 고마워요. 은총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가 곧 색연필을 들고 거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빠 그림 그릴래요. 이전엔 볼 수 없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한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온 듯했습니다. 구하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가 우연히 사회면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윤세영, 해외 자원봉사 중 재기 의지 보여. 짧은 자막이 스쳐 지나갔지만 구하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세영이 해외 갔대요. 자원봉사 중이라는데. 저도 들었어요. 자기도 자기 방식으로 속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구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악연이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훨씬 홀가분했습니다. 윤세영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직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인가 봐요. 황진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구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겠죠. 우린 우릴 지키면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은총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느라 코끝에 색을 묻히고 있는 모습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구하나는 미소를 머금으며 예전의 상처가 조금씩 옅어져가는 시간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물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고 이곳에서는 작은 가족이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찼던 나날이 지나간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삶은 다시 이어지고 새롭게 꽃 피운다는 사실을. 구하나는 황진구 곁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으며 눈앞의 일상에 충실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그들의 내일을 향해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